안녕하십니까. 연수학교 양준모입니다. 선택할 자유 제1장 시장의 위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위력은 너무 커서 그 힘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린 매일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편의점까지 왔는지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경제체제에 사는 우리는 그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 표시된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됩니다.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들은 잘 팔리는 물건을 주문하고 편의점에 물건을 갖다 놓지만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편의점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절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드먼은 레오나드 리드의 연필 이야기를 통해 자발적인 교환을 통한 협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필에 필요한 나무는 북부 캘리포니아 오레건주 삼나무입니다. 오레건주의 삼나무는 윌크스 바일의 공장에서 원료 팝목으로 가공됩니다. 연필심은 실론에서 채광된 흑연을 복잡한 과정으로 가공합니다. 연필 끝에 고무게를 감싸고 있는 쇠붙이는 아연과 구리를 이용한 노쇠로 만듭니다. 지우개는 고무로 알려져 있으나 고무는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지우는 것은 팩티스라는 고무와 같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팩티스는 인도네시아 동인도에서 들어온 기름을 염화 황산에 작용시켜 만든다고 합니다. 늘 사용하는 연필이지만 연필 판매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팩티스를 만들어 파는 사람조차 어떻게 연필을 만드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필은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복잡한 과정이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서 조정되고 궁극적으로 연필이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제2절 가격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적 명령이 없어도 상호 대화도 없이 서로 좋아하게 할 필요도 없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것이 가격기구입니다. 연필을 살 때 백인이 만드는 것인지 흑인이 만드는 것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격은 다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가격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연필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편의점에서는 주문을 더할 것이고 생산자는 더 많은 연필을 생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정보는 생산자들에게는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필 가격 상승으로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하다는 정보는 연필 생산에 연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가격 정보에 따라 각자가 할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둘째, 가격 변화에 따라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생산 방식을 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가장 값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격이 정보를 전달하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 진입규제 이와 같이 정부의 간섭으로 가격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가격은 소득 분배, 즉 누가 얼마만큼 생산물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합니다. 따라서 가격은 소득 분배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제3절 사회구조와 이기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관계 외에도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정교한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이기심에 이끌려 시장의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협력하고 자생적인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프리드먼은 이기심을 지금 당장의 물질적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근시안적인 이기적 태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절 정부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자발적인 질서 속에 만들어진 협동체입니다. 예컨대 지방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협동체에 가깝습니다. 모든 제도를 제거해버리고 남은 자유제도에서 왕은 세 가지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를 방해하는 임무입니다. 사회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유민주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왕이 실제로 사회를 방해하는 임무를 시행했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왕실을 보존한 것이 백성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법질서 확립할 임무입니다. 자발적인 교환의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 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권과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을 운영할 임무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정부의 임무로 기술했지만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 건설과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사업입니다. 정부의 실패로 정부 개입 자체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을 보호할 임무도 공공기관의 임무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설 자리가 있어도 정부가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5절 경찰 국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올 때만 해도 국가의 역할이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에 개입하는 정책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정부 개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1846년 공물법이 폐지되고 자유로운 무역이 시작된 이후 1차 세계대전 발발 시까지 75년간 완전한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최고의 시대 1897년 빅토리아 여왕 측이 60주년 시에는 국민소득 대비 재정 규모는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대영 제국을 만드는데 민간의 역할이 더 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쓰여진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를 내게 보내주시오. 자유를 갈망하는 불쌍한 군중, 흘러넘치는 인간 폐물들을 모두 이리로 보내주시오. 죄도 없이 시달리는 이들을 내게 보내주시오. 황금에 이르는 이 문에 불을 밝혀주리라. 우리 사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으며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자발적인 협동을 이끌어내고 우리를 풍요로운 사회로 인도할 것입니다.